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은 방송 중 이번 주 주제는 미술도서관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SNS에서 의정부에 미술도서관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봤습니다. 기사로. 부럽더군요. 그리고 그걸 성공한 사 선생님에게 찬사를 보내고 싶더라고요. 저도 꽤 오래됐죠. 20년이 훨씬 넘은 얘기니까. 지역에 도서관 하나 짓는다고 하길래, 구립도서관을 짓는다길래 제가 그 처음 설계하는 데서부터 참여를 했습니다.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 하여튼 설계 공모전으로 이제 입선작을 뽑는 작업까지 참여를 하면서 계속 그 건축사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재밌는 거는 그분들이 들고 다니는 도서관 관련 책자가 몇 개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책들입니다. 60년대, 70년대 이때 만들어진 도서관 책, 그리고 도서관 건축, 규정들, 설계에 대한 어떤 참고사항들, 그걸 들고 다니면서 거기에 건축법을 이제 입혀서 설계를 해대더라고요. 그들이 가장 강하게 들고 나오는 게 뭐냐면, 이 건물이 언제까지 도서관으로 쓰일 거니, 공공건물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실은 이 말에 공공기관에 있는, 자치단체에 있는 행정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언제까지 도서관일 건데, 이게 나중에 다른 건물로 바뀌었을 때 불평이 나면 우리 곤란해. 그래서 건물 자체가 참 어중간한 건물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제 요구사항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이 공간을 미술도서관처럼 만들자. 미술도서관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 있는 화가들의 작품을 구입하거나 좀 기증받아서 전시도 하자. 그땐 전시 공간을 만들어주겠다 하는데, 아니, 그런 규격화된 전시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 곳곳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치할 수 있는, 걸어두고 언제든지 즐기고 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제가 대학도서관 부관장을 갔을 때 또 얘기를 꺼냈습니다. 로비가 너무 휑하니까 로비 벽에다가 좀 그런 작품을 걸 수 없겠냐. 도서관 소장 자원 중에 그런 그림들이 꽤 있더라. 그때 행정실장님이 자기 해보겠노라고 해서 어느 날 다 되었노라고 가봤죠. 저는 거기가 무슨 시내 예술의 거리에 있는 표구점인 줄 알았습니다. 그림을 엄청 천장 높이까지 타닥타닥타닥 붙여서 결국 몇 달 만에 없어졌습니다. 치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걸자 그래버리면 그 그림으로 도배를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술, 문화에 대한 이해가 조금 적었죠. 먹고 살기도 바쁜 세상이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도서관을 그렇게 만들자. 그리고 도서관을 층층으로 나누지 말자. 이 통제 공간이 하나였으면 좋겠다. 도서관 입구에 들어서면 모든 공간이 다 도서관 공간이 될 수 있고, 그늘진 부분을 만들지 말자. 계단이라든가 엘리베이터 같은 것이 그늘지지 않게끔 가능하면 드러날 수 있도록 보이게끔 만드는 그런 도서관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안 되더군요. 결국 가운데다 중정을 만들겠노라고 하고, 결국 그 중정도 몇 년 지나서 막았습니다. 난방비가 너무 든다는군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저는 미술도서관이니까 서가도 사람이 의자에 앉았을 때 그 앉은 키보다 높지 않게끔 서가를 놔달라. 그리고 딱딱한 열람 의자들보다는 소파를 곳곳에 놔서 좀 푹신하게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제가 연구년 나가 있을 때 바른스앤노블스에 갔더니 바른스앤노블스가 곳곳에 그런 푹신푹신한 소파들을 쭉 놔뒀더라고요. 독서 모임하는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놀라고,
근데 막상 도서관이 완공이 되고 나니까 초대 관장님이 오셨어요. 저한테. 그분 양해의 말을 하겠노라고 해서 양해를 구하겠다 해서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도서관법을 얘기를 하시면서 서가가 키 큰 서가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람들의 이용자 수에 따라서 열람 공간 좌석을 놓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열람 좌석을 놓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미술 도서관을 만들어야 하는데 미술품을 구매할 돈도 없고 미술품을 가져다 둘 방법도 없고 살 수도 없다. 그래서 다시는 내게 오지 마라 라고 돌려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한 1, 2년 지난 다음에 그분이 다시 기어이 찾아와서는 나름대로 자기는 노력했다. 그래서 여기저기다 이렇게 포스터도 갖다 걸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긴 하셨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로비에 가보면 횡한 벽이 있길래 그 졸업생 한 명이 거기 중간관리자로 있길래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지역 작가의 작품을 걸어서 좀 주민들이 볼 수 있게 좀 해줘라. 전화 왔더군요. 작품을 구매했노라고. 서울에 있는 뭐 유명한 화가의 작품을 비싼 돈 주고 사서 걸어놓으라고. 그러겠죠. 멋있어 보이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거는 법의 문제도 있겠지만 법보다는 사서들의 인식이 굉장히 심각하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미술도서관 만드는 걸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그런 걸 가르칩니다. 이 문헌정보학 학생, 네가 다 졸업해서 도서관에 갈 의무는 없다. 도서관 벗어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 어떤 친구 보고는 큐레이터가 되어보면 어쩌겠냐. 우리가 인문학을 하거나 이런 공부를 해서 미술을 전공하지 않는데 어떻게 큐레이터가 되느냐 하길래 아니 정식 큐레이터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지역의 작가들을 만나서 그들의 작품을 이 동네에 있는 카페에 전시할 수 있게끔 열어주고 많은 전시하라는 게 아니라 한두 점 정도를 전시해 놓고 그 소개하는 글을 올리거나 작가를 초빙해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만들거나 해서 찾아온 손님들이 관심을 갖게 하고 저 친구의 작품이 저런 것들이 있었구나 하고 어디 가서 비슷한 작품 전 누구 작품일 거야를 예측할 수 있고 또 만나면 반가울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돈을 주고 구매도 할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살기가 팍팍하다 보니까 전부 공무원이 되려고 하고 사서가 되려고 해서 그것도 좌절됐습니다. 그러면서 학과에 있는 실습실을 왜 도서관처럼 만들었을까?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예전에 서가가 있고 열람 테이블이 있고 책이 있고 그걸 제가 다 버려버리고 물론 그것도 제가 처음 설계해서 만들었습니다만 그걸 다 치워버리고 그걸 전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한쪽 벽에 그림을 전시할 수 있게끔 하고 학생들하고 모여서 전시를 기획해서 지역 화가의 작품을 걸기도 하고 강연도 하고 별별 행사를 다 했습니다. 아마 여는 날에는 제가 그 음악 하는 친구들을 불러서 그 스트링 쿼텟을 불러다가 연주도 하고 부페로 재밌는 파티도 열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1학년 학생들이 들어오면은 해마다 우리 학교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이 아이들을 데리고 저는 미술관도 가고 박물관도 가고 연극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그래서 문화에 대한 이해를 좀 높게 해주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는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제 역량이 부족해서 그러려니 하지만 도서관 사서가 될 친구들이 도서관에 대한 이해가 너무 경직돼 있고 좀 그게 조금 뭐랄까 마음에 들진 않았죠. 어쩌겠습니까? 또 저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서울 모 대학로에 있는 도서관에 미술 관련된 자원들을 많이 수집하는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관장님 얘기가 이 지역에 연극을 참 많이 하는데 연극 포스터를 모으려고 해도 인력이 없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럴 수 있죠. 그 많은 포스터를 구하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정리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 제가 거꾸로 얘기를
적이 있습니다. 그걸 애써 구하려 다니려고 하지 말고, 아, 저 미술 도서관에 내가 연극하는 사람이 내가 포스터를 가져다 주니까 홍보가 되어서 연극을 보러 온 손님이 많더라 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그렇게만 만들면 도서관이 애써 뛰어다니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포스터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럼 그 포스터를 일정 기간 전시도 하고 홍보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거를 아카이빙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지 않겠냐. 그것도 실천됐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미술도서관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신문 기사도 읽어봤고요. 직접 그 사스님과 대화는 못 해봤지만, 물론 제가 생각하는 미술도서관과 조금 거리는 있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미술도서관을 만들겠다고 해서 어느 도서관 하나를 미술도서관을 만들었다는 얘기도 듣고, 제가 학생들 통해서 들은 얘기로는 미술에 관련된 자원들을 상당히 많이 구비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상의 어떤 액티비티도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나마 제가 그 구립도서에 만든 전시 공간은 지역 그 작가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싸기도 하고 쉽게 대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만, 저는 사서 선생님들이 그 대관에도 좀 참여를 했으면 하는 욕심도 없잖아 있습니다. 도대체 전시 공간에서 무엇이 전시되는지를 사서 선생님들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냥 행정 라인에서 대관 신청 받고 접수하고 대관해주고 관리하고 끝나고, 기껏 하는 것이 도서관 앞에 현수막 정도 걸어주는 것. 좀 그 이상의 것들이 일어났으면. 그래서 제가 가끔 사서 선생님들 묻습니다. 저기서 전시가 일어나면 최소한 저 전시와 관련된 어떤 형태든, 저기 사조가 어떤 것인지, 작가가 누구인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유화인지 수채화인지에 따라서, 또는 그 사람의 경향에 따라서 어떤 관련된 책들을 전시를 하고 소개를 할 수 있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강연까지 우리가 이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설계해보지 않을래? 이미 그런 것들은 연초에 중앙에서 쫙 해서 올해 인문학 프로그램 뭘 하고 쫙 스케줄이 잡혀서 도저히 파고 들어갈 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스케줄조차도 확보하기 쉬운 강사들 중심으로, 또는 강사들이 만들어준 프로그램대로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들만 살판나는, 물론 강사라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네들의 말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만, 좀 더 다양하고 진짜 이 공공도서관, 이 도서관이 왜 여기에 있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리고 주민들이 무엇으로 하나 된 생각을 가질까 찾는. 그래서 제 미술도서관 결과가 아니라 미술도서관 만드는 과정을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분의 그 성과에 제가 시비를 거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도서관이 굉장히 미학적으로 이쁘게 아름답게 동선도 잘 개발하고 그 미적 감각을 살리고 좀 그 문화적 가치를 조금 더 높이 평가한 도서관 설계, 건축에 대한 얘기가 상당 부분인 것 같고, 그 안에 비치된 자원에 대한 얘기는 제가 제대로 들어보질 않아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리고 거기에 그 피아노를 놓고 공연도 할 수 있게끔 해놨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근데 가끔 우리가 도서관을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외부의 유명한 사람 또는 재력가로부터 학교나 지역사회가 기증받는 것 중에 하나가 도서관입니다. 멋진 도서관을 지어주고는 거기다 그분의 이름을 붙이거나 해서 기려주지요. 근데 문제는 건물은 멋있게 지어놨는데 이게 해마다 운영하는 운영비라든가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갈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 어느 도서관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예를 들여다보면 서양 사람들은 어느 분이 돌아가시면 자기 책을 기증을 하는데, 단지 기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증한 책을 살려서 후학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해주는 펀드까지 만들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치학을 하는 사람이나 정치학 관련된 자원을 어느 도서관에 기증하곤 정치학도들이 그 책을 통해서 논문을 발표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같이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그 장소는 사는 거죠. 왜? 고책에서 만 권이면 만 권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만 권에 지속적으로 그 만 권을 이용한 새로운 논문들, 새로운 글들이 축적될 테니까. 컬렉션이 점점 성장하는. 그래서 저 도서관에는 정치학으로 뭐 특화되었어. 충분히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겠죠. 그리고 도서관뿐만 아니라 서양의 대학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냐면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에 기증한 사람들의 이름을 달아주는데 그걸 평생 달아주는 게 아니라 몇 년이 지나면 다시 재공고를 해서 또 기증을 받아서 운영비죠. 연구비라든가 학생 지원 활동비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건물의 이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보자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술 도서관 제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미술 음악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전에 현대카드에서 음악 도서관을 만들었을 때 제가 좀 상당히 배도 아프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 시비도 걸어봤습니다. 도서관에 사서가 없는데도 도서관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니? 현대카드가 만든 음악 도서관에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사서가 안 보이는데 그걸 도서관이라고 부르고 있고 도서관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사서 선생님도 한 말 하고 않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다. 그래서 제가 절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럼 장난감 도서관이라고 만든다면은 여러분들은 장난감 도서관에 갈래? 왜냐면 그 현대카드가 만든 음악 도서관에 사람들이 사서 선생님이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다 했거든요. 불러주지 않는 음악 도서관에 가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데 그럼 장난감 도서관을 만들면 가겠냐? 안 간답니다. 거길 왜 가냐고. 도서관 사서 선생님들은 책 있어야만 가는구나. 책이나 장난감이나 음악이나 미술이나 전부 다 도구입니다. 수단이죠. 목적이 분명하면 그 목적을 통해서 제가 소위 늘 말씀드린 리터러시 문해의 역량만 키워줄 수 있다면 뭐든지 상관없다고 봅니다. 게임 라이브러리는 없겠습니까? 공구 도서관도 있습니다. 공구를 빌려준다니까 그건 대여점이네. 대여점보다 나은 게 뭐냐면 가면 지금도 대여점도 또 그럽니다. 농촌에 가면 농촌 그 뭐라 그럽니까? 전동기기들을 전부 다 빌려주는데 빌려만 주는 게 아니라 교육도 시키고 사용에 대한 안전교육도 시키고 사용법에 대한 것도 가르치고 정비도 가르치고 이렇게 다 내보낸답니다. 그게 문해죠. 마찬가지로 그런 곳들이 다 도서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서 선생님들이 거기 가면 내가 미술을 알아? 내가 음악을 알아? 내가 공부를 아나? 내가 장난감을 제대로 아나? 장난감을 알아서가 아니고 미술을 알아서가 아니라 어떻게 서비스할 수 있고 어떻게 시스템을 구조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갖는다면 그런 도서관들을 설계하고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의중만 분명하다면. 그래서 전 특화 도서관을 만들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사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왜 이 지역민은 특화 도서관을 원하는가와 그걸 통해서 이 지역민의 성장에 내가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도와줄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건물도 따라오는 거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을 어떻게 설계하고 만들어야 이것이 미술 도서관, 음악 도서관 등등에 잘 맞을까. 그래서 지금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이런 성공을 한번 이루었으니까 조금 더 발전적으로 만들어 간다면 더 좋은 도서관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의정부 미술도서관 사서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우리가 미술도서관뿐만 아니라 많은 특화도서관을 만들 때 우린 앞으로 주체적으로 고민하고 이용자를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생각 속에서 차근차근 설계해가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